이번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김 기자. 최강욱 당선인에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인물 누굴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알릴레오로 많이 거론됐고 그들의 말이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요. 어제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보고 오시죠. 조국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굳이 그걸 해야 되냐고. 조국 교수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는 이 모든 혐의들 중에서 사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방식은 저질 스릴러에서 나오는 아주 비열한 흔해 빠진 가족 인질극 방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 말로 쪽팔리는 거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옹호하려다가 좀 논란 발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왔냐 물었더니 저질 스릴러에서 나오는 비열한 흔해 빠진 가족 인질극 방식을 검찰이 했다. 대통령의 그것으로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쪽팔리고 못 참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철근 교수는 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좀 어떠세요? 저 마지막 방송이라는데 네. 유튜브나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항상 분란의 소지가 있고 예. 국민 통합보다는 그 국민 분열에 그리고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자기 편이 옳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유시민 이사장 말씀처럼 네. 방송을 중단한다 하니 네. 저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 김철근 교수가 말씀을 주셨는데 김 기자, 어제 알릴레오가 사실은 이런 성격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를 했었는데 사실상의 굿바이 방송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이 유튜브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앞으로 내가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왜 그만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즌2 막을 내리면 시즌3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백지 상태로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즌3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더라도 정치 시사 비평으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시고 시즌3 당연히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기정사실 하시죠. 시즌3 박주민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아니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기정사실화해서 시즌3로 돌아와달라 이랬잖아요. 여권에서는요. 유시민 이사장은 좀 보내기 싫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좀 마음 추스르고 다시 언론개혁 전장에 복귀해달라 정중히 요청한다 말했고요.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도부는 고마워하고 있다. 180석 발언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박수현 전 후보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은 아이고 나 이제 정치 비평 그만할게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가지 마시오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예. 눈물 없이 보지 못할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애틋한 그런 장면인데요. 예. 자,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장면을 애틋하게만 바라볼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지금 이 퇴장은 사실상 우리가 기약했던 바죠.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 총선에서 사실 엄청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스피커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당내에 들어와서 했으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뭐를 한다든지 아니 당의 어떤 직함을 갖고 발언들을 했다면 예. 표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외곽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난 정치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외곽에서 이렇게 공중전을 도와줬어요. 이건 엄청나게 사실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투트랙이 됐죠. 당에 어떤 이 부담이 안 가면서도 당은 당대로 노선 방향을 얘기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적을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때려대고 이런 투트랙이 성공을 거뒀죠. 성공을 거둔 다음에 지금은 만약에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미래통합
미래통합당을 또 공격을 한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미 소수당으로 전락했는데 네. 쟁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어떤 상황일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 지금까지의 업보,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그런 워딩들은 또다시 이제 회자될 때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일선에 서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계속 던져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이 인터넷에서 다시 재사용하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이제 만약에 당에서 이 대권 주자들이 생겨나고 분란이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여유리당 상황으로 가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 또다시 나와서 분명히 그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방송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가락 교수님. 예, 유 이사장이 논란이 될 만한 말들도 꽤 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평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진보 진영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2013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서 사실은 그걸 지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 비평을 이제 중재한다. 정치 비평 이제 안 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 인물 자체가 네. 굉장히 사회 참여형 인물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할 거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거를 이제 참여 안 하면 본인이 견디기가 어렵기 견디기 때문에 할 것이다. 저는 그 상황이 오면 알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 굿바이 방송을 했다고 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